자,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에서 일반각 그리고 이제 호도법이 뭐냐 이게 이제 1단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일반각의 표현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확장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그림처럼 말이야. 여기 그림 보이지? 그림에 보면 알파라는 각도가 하나 있어요. 이 알파.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만큼 돌아간 각도랑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돌아간 각도랑 사실상 같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도 있지, 30도. 30도랑 360도만큼을 더 돌고 30도를 돌아간, 한 바퀴를 더 돌고 30도를 더 돌아간 각도는 사실상 같다는 거야. 그러면 360도를 두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돌아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하는데, 시초선은 각이 출발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각을 동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경. 그래서 항상 이 x축을 기준으로 시초선으로 각이 도는데 30도만큼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만약에 xy 평면상에서 나타내 볼 때 30도라는 건 대충 한 이만큼 돌아간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30도. 그지? 그런데 360도를 더 돌고 30도만큼 돌아가도 같은 동경 내지는 같은 각이라고 본다 이거야. 그러면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도는 각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꾸로 돌아가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30도나 360 더하기 30도나 360 곱하기 2 더하기 30도나 아니면 마이너스 330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330도라는 건 뭐냐면 30도가 이 자리, 이 선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330도를 돌아도 같은 위치 내지는 같은 동경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내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지. 물론 각은 일반적으로 양수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각으로 흔히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얘가 틀린 표현은 아닌데 우선은 양수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360도를 마음껏 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30도라는 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라고 할 때 여기 그림처럼 알파만큼 돌아가는 각이나 360도 더하기 알파만큼 간거나 360도를 두 번 돌고 알파만큼 더 돌아가는 각이나 다 같다고 보자 해서 여기에 각의 표현법에 세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해서 n은 정수라고 나타낸다. 얘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반각. 알파만큼의 동경에다가 한 바퀴를 더 돌았는지 두 바퀴를 더 돌았는지 세 바퀴를 더 돌았는지 그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자, 또 하나 여기 호도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 호도법에 대한 이해는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원을 한 바퀴를 돈다라는 말을 2파이로 정의하자 이거야. 원에 대해서 한 바퀴를 2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3.14로 나타내기로 약속했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것에 대한 유도 과정을 알 필요도 없고, 그지?
유도가 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360도라는 것은 2파이로 표기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호도법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4분면에 대한 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Y 평면상에 있는 이 1사분면 안에 있는 각은 원래는 90도와 0도와 0부터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세타 90도 사이를 우리가 1사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1사분면.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바퀴를 더 도는 것은 사실상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360 더하기 0, 360 더하기 90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360도를 두 번을 돌고 더하기 0, 360도를 두 번을 돌고 더하기 90이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360n 더하기 0, 360 더하기 90이라고 써 있는 것이 1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2사분면은 90도와 180도 사이니까 360n 더하기 90, 360n 더하기 180이라고 쓰는 거지. 3사분면은 180과 270 사이, 4사분면은 270과 360 사이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4분면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 또한 익혀두기로 약속을 해두자 이 말이에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지금 요 일반각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각의 4분면의 각을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숙지를 하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어. 두 동경이라는 말은 각이 돌아간 선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림이 5개가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놨어.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반대 방향이 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또는 Y는 X 대칭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옆에 나와 있는 식들은 학생들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암기할 필요가 있는 식들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알파라는 각이 이만큼 돌아갔다 이거. 알파가 더 큰지 베타가 더 큰지 몰라. 알파가 돌아갔는데 베타가 돌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기 알파가 있는 자리에 같이 멈췄다 이거야. 알파와 베타가 같은 선상을, 같은 동경을 갖는 위치에서 멈추면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얼만큼이냐? 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세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네 바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둘의 차이를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의미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파이 n, 2n 파이죠. 여기 있는 요 2n 파이 있지? 2n, 여기 있는 요 2n 파이 있잖아. 2n 파이라는 게 뭐냐면 n 곱하기 2파이인데 2파이가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60도라고 했으니까, 그지? 360도만큼의 여러 번 돌아간 횟수라고 표시해 보자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그러면 두 동경이 만약에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 이 두 번째 거.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말은 하나가 알파만큼이 요만큼 가 있는데 다른 베타가 요 반대편에 요렇게 돌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얼만큼이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만큼. 그게 180도잖아. 180도.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차이는 180도다. 180도인데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니까 180 더하기 360의 배수라고 나타낸 것이 요 두 번째 거야. 역시나 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60도를 2파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뒤에 더하기 파이가 있는 것이 180도를 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5가지는 다 외우고 있으면 돼. 학생들이 외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반각의 표현, 두 번째 나와 있는 각 사분면의 어떤 각의 표현, 세 번째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전부 다 암기거리들이야. 암기거리들. 자, 네 번째로 동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동경과 호도법에 대해서 흔히 그 중학교 때 쓰던 각도의 관계는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60분법을 얘기하는 건데 호도법이라는 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360도를 2파이라고 표현하자라는 것이 호도법이야. 자, 그러면 왜 호도법을 써야 되는지 정도의 이해만 하면 된다 이거야. 왜 호도법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그리고 확장을 시킬 건데 삼각비에서는 우리가 60분법을 사용했어요. 60분법.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는 왜 60분법을 사용하면 안 되냐? 쉽게 말해서 함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실수에서 실수로의 관계를 하다 보면 사칙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거야. 사칙연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흔히 쉬운 예로 단위가 붙어 있는 거. 만약에 3km 더하기 무슨 4kg. 만약에 이렇다면 사칙연산이 안 된다고. 왜냐면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가 다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지. 그래서 단위를 뗀다 이거. 단위를 떼. 다시 말하면 360도에 붙어 있는 이 도 있지 도. 이 도를 떼버리고 360도를 실수값으로 나타내어 보자. 그게 2파이야. 파이가 뭐야? 3.14. 그러니까 360도를 대략 6.28 정도 되는 실수값으로 이제부터는 나타내어 보기로 약속했다라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해만 하자 이거야. 됐지?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대략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라디안이래. 1라디안. 1라디안이라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야. 1을 각으로 표현할 때 1라디안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1라디안이 뭐냐? 360도가 다시 한번 2파이였는데 양변을 2파이로 나누니까 2파이분의 360도가 된 거지. 근데 얘가 나누고 봤더니 파이분의 180도야. 근데 파이는 대략 3.14 정도 되니까 60도가 조금 안 되는 대략 57도쯤 되는 그런 각도를 우리는 1 또는 1라디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라디안은 이 정도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라디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어떤 부채꼴을 그릴 때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다시 한번 1라디안에 대한 정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그 중심각을 1이다 내지는 1라디안이다 이렇게 정의했다 이거야. 1라디안에 대한 정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야. 자, 60분법이 지금 0, 30, 45, 60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고, 그 아래는 각각을 호도법으로 바꿔놓은 상태를 적어놨어. 자, 이거 금방 외운다고. 금방 외워. 360도가 2파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2로 나누면 180도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3으로 나누면 60도가 나오는 거고, 2로 한 번 더 나누면 30도가 나오는 거고, 기타 등등 이 표에서 60분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호도법으로 바꾸는 것들은 사실상 금방 외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라디안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1라디안은 대략 57도 정도 되는 각을 나타내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자. 자, 하나 더 설명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렇게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써놨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반지름은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L은 R 곱하기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전부 다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거야. 60도, 30도로 나타내면 안 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파이, 2파이 등등으로 나타내어야만 되겠다라는 거. 호의 길이는 R 세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R과 세타를 곱하면 L, 둘이 곱하면 L, 그지? 둘이 곱하면 L, 둘이 나누면 세타, 둘이 곱하면 L. 호도법이 뭐냐면 호와 각의 관계거든. 중심각과 반지름의 곱이 L이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L은 R 세타, 그리고 S는 2분의 RL. 이 정도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중학교 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 또는 L은 R 세타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암기 정도만 잘 해놓기를 바란다라는 거야. 일단 처음에 나오는 삼각형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암기거리가 한 5페이지 정도 됐어. 지금 잘 봐봐. 처음에 나오는 일반각의 표현, 두 번째가 각 사분면에 대한 어떤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1라디안의 각도, 1라디안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먼저 충분히 암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도록 하겠다. 해도록이 뭐야? 해보도록 하겠다 이거야.